안녕하세요. 주식 클래스 함께 하시죠. 밤 9시입니다. 목요일입니다. 오늘 새벽에 참 잠 못 이룬 투자자분들이 많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역시 그중 한 명이었는데요. 생각보다는 조금 높게 미국에서 상호 관세 발표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를 향해서 말이죠. 오늘은 코스피 지수가 다시 한번 2,500선이 무너지는 상황에 외국인들도 1조 5천억 가까이 매도세를 털어놓는 모습까지 포착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저가 매수로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각도 있는 것 같고 시장이 앞으로 계속해서 밑으로 방향을 잡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부딪히는 지금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장에서도 늘 오르는 종목들은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 오르는 종목들을 주식 클래스와 함께 오늘 방송에서 포착해 보시죠. 저희가 이렇게 시장이 흔들릴 때 또 시장이 좋을 때 시장과 무관하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오늘 많이 준비해놨으니까요. 이 시간 함께하면서 시장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까지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을 정말 돈줄 내줄 수 있는 이분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데일리 이재선 파트너님 모시고 오늘 50분 함께 해보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밤에 잘 주무셨어요? 잘 자고 4시 50분에 일어났습니다. 네, 저도 네. 계속 시장 보다가 네. 한 5시 조금 직전에 일어난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오늘 다 좀 뜬 눈으로 밥을 지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발표가 되고 나니까 불확실성 해소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일주일 만에 나오셨네요. 시청자분들께 시장 보기 전에 인쇄부터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일주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네, 저보다는 아마 관세 얘기가 지금 굉장히 여러분들 관심을 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저마다 말씀하신 대로 해석이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2월 그리고 11월부터 뷰를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려서 알려드렸었는데 이 큰 그림만 잡고 가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계속 이슈가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흔들리기 마련인데 다시 한번 잡아드리고 그리고 나서 봄까지 여러분들 계좌를 쫙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 시간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제대로 좀 관세 이야기 해주신다고 합니다. 내일장도 이제 걱정이 많이 되는 시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방송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참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좀 봄이 시작된 것 같아요. 3월에 많이 추웠잖아요. 그럼요. 예, 4월 되니까 이제 조금 따스해지면서 꽃이 핀 곳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우리 시장도 이렇게 좀 개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바람을 담아서 오늘 첫 번째 코너 한번 들어가 봅니다. 시장 알아야 번다 코너고요. 역시 뭐 관세 이야기는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어떤 내용으로 분석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 관세 이야기 당연히 정리를 해드려야겠고요. 그리고 나서 대응 전략이 중요하다 항상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죠. 대응 전략 그리고 대응 방법은 어느 시장에나 다 있습니다. 돌파구를 찾는 게 중요한 겁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안 좋을 때도 돌파구를 찾으면 되는 거고요. 좋을 때는 더욱더 쭉쭉 치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자, 뜸들이지 않고 시작하는 방송 아시죠? 자, 지금 관세 늪에 빠져있는 글로벌 증시입니다. 그중에 유럽은 아직까지 좀 탄탄하게 잘 버티고 중국도 그냥 무난하게 횡보하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 외에 미국 증시도 조정받고 우리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조정을 받는 이런 증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 자, 그래서 관세의 늪에 빠져 있는데 진짜 피해자는 누구냐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섹터별로 해서 정말로 누가 피해보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오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투자에 대한 뷰가 확실하게 열리게 됩니다. 자, 시장부터 보면서 저 진짜 피해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예요. 여러분들 지금 올해 초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증시가 전 세계에서 제일 세다, 제일 강하다라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까맣게 잊으셨을 것 같은데 분명히 1월 중순까지만 해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자, 코스피 같은 경우 바닥권부터 이렇게 쓱 치고 올라와서 횡보 구간 잠깐 가지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2650 구간에서 2700 사이 요 구간을 건드렸다라는 겁니다. 이 구간의 매물대가
많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700까지 이렇게 돌파 시도하고 내려왔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못 미쳤어요. 그래서 요 구간 돌파 시도 이렇게 2,650 구간은 넘어왔는데 2,700까지는 못 넘어왔다. 매물 소화가 조금 약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휴식 구간 이후에 삼성전자 필두로 해서 이제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재차 한번 노려본다. 작게 보면은 짧은 이중천장 모양이 나온 거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조금 길게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닥권에서 작년부터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다가 한 단계 올라서 여기 횡보하다 한 단계 올라서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2,500에서부터 2,650 사이에 박스권을 지금 이렇게 그리고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적어도 올해가 들어서서 레벨업은 됐다라는 거예요. 2,500 아래 구간에 있다. 2,500을 넘어왔다. 그래서 오늘도 2,500포인트 이탈했네 어쩌네 하는 얘기 많이 나올 텐데 제가 신경 안 쓰셔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오후 2시 20분만 되면 제가 매일 나와가지고 여러분들께 시황 정리 한번 해드리죠. 제가 3일 전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월요일 날 블랙 먼데이처럼 이렇게 밀려 있는데 이 구간이 이렇게 금방 회복되고 만약에 관세 때문에 또 한번 흔든다고 해도 어차피 회복되는 구간입니다. 지금 이 짧은 박스권 구간 이렇게 갇혀 있는데 여기 넘어가면은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는 과정이 되는데 오래 걸리지 않는다. 이번 봄 안에 돌파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 4, 5, 6월 이 안에 기존의 저항권이었던 2,650, 2,700을 돌파할 것이고 돌파가 끝이 아니라 돌파한 다음에 한 번 더 업그레이드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장이 한 계단 지금 올라왔는데 여기서 한 계단 더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2,700을 넘어가야지 이제 지하실을 빠져나와서 지상으로 올라서 빛을 보기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봄은 여러분들이 지하실을 탈출해서 빛을 보기 시작하는 구간이 될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조금 전에도 핵심을 짚어주셨는데 역시나 우리 진행자분께서는 이제 화려한 이 지식 수준을 자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불확실성 해소입니다. 제가 오늘 내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정말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관세가 오히려 발동이 되는 게 지금 발표가 나오는 게 모두가 우리가 10%인지 15%인지 20%인지 아니면 30%인지 다 궁금했는데 확정이 났어요. 25%래요. 그러면 이제 그 발표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시행될 때까지 협상하면 되는 거예요. 협상 기간 언제예요? 6월까지입니다, 여러분. 당신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아는 게 아니고요. 이거 트럼프가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미 시장이 힌트는 다 줬어요. 6월까지예요. 그리고 6월은 굉장히 또 중요한 이슈가 있죠. 6월에는 뭐가 있습니까? FOMC가 있습니다. 네. FOMC는 뭐 6주에 한 번 있는데 6월 3, 6, 9, 12에는 점도표가 발표되죠. 3월 점도표는 작년 12월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6월은 바뀔 수 있는 FOMC라는 거예요. 물론 6월까지 이 관세 부분에 대한 이 협상 같은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진전이 없다라고 하면 당연히 6월도 동결되겠지만 만약에 6월 FOMC 전에 꽤나 많은 부분에서 진전을 이루고 협의를 이뤄 나간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의견이 좀 바뀔 수 있습니다. 관세 때문에 올해 금리 인하를 3회 할 것이다라고 예상했었는데 이게 작년 12월부터 2회로 낮춰졌죠. 기억하시죠? 12월에 여러분들 굉장히 실망감이 컸다라는 거. 제가 패드워치 새벽 4시에 들어가가지고 다 분석해가지고 교육방에 올려드렸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 2회로 줄었던 게 이제 일부 사람들은 전원은 아니에요. 분명히 결과는 2회라고 나오겠지만 일부 위원들이 한 번 더 인하를 해도 될 것 같은데라는 의견이 늘어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거기부터 성공이에요. 그럼 9월이나 12월에는 3회 의견이 많아질 가능성이 생긴다. 이거 노리는 거예요, 트럼프가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6월까지라고 계속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는 계속 반복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핵심만 파악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트럼프 시간이 없어요. 오죽하면은 본인이 임기를 두 번째 임기라서 이제 더 이상 대통령을 못하죠. 이건 우리나라 사람들도 알고 있는 겁니다. 재선까지만 됩니다. 재임까지만. 그래서 지난번에 오바마 이후에 첫 번째 당선이 되고 나서 이번에 바이든 이후에 또다시 두 번째가 됐습니다. 못해요. 그래서 편법을 쓰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오죠. 3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뭐예요?
본인이 부통령으로 입후보를 해가지고 대통령을 끌어내리면은 본인이 한 번 더 재임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현실 가능성은 굉장히 좀 낮은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트럼프가 지금 시간이 부족하다. 나는 임기 기간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내비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트럼프 시간이 부족해서 이걸 질질 끌고 갈 그럴 여력이 없다라는 거. 과거 1기와는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제가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으니까 이것만 여러분들 명심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 체크하시고요. 자, 그래서 관세가 나왔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럼 이거 협상하는 과정이 나올 것이고 남은 거 뭐 있습니까? 휴전 같은 경우가 남아있겠죠. 러시아에다가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휴전이 잘 안 된다, 무산된다라고 하면은 그 이유가 러시아 측에 있다라고 하면 러시아 에너지에다 관세 또 강하게 때리겠다 얘기 나오고 있죠. 그래서 휴전에 대한 욕구도 강력하게 표출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보시면 돼요. 이게 휴전이 되면 뭐가 좋냐면은 재건 사업 들어가는 거. 미국은 인프라 투자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 국가라는 거 알고 계실 거고 그 인프라 투자 누가 잘해요? 인프라 투자는 사업가인 트럼프가 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1기 때도 멕시코 경계나 이런 부분에 인프라 투자하는 것으로 굉장히 큰 돈을 벌어들이고 그 일자리를 창출해낸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죠. 이번에는 우크라이나로 들어가고 그리고 러시아랑 친하게 지내고 있잖아요. 러시아 쪽에도 재건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양쪽 국가를 다 노리고 있는 게 트럼프의 전략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큰 그림은 대충 다 그리신 겁니다. 이 부분을 휴전 협상하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관세로 인해서 추가적인 협상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도 요구하는 거 소고기부터 시작해서 쌀이랑 자동차랑 계속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원하는 걸 다 말하고 있죠. 알래스카의 LNG 프로젝트 참여하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들 큰 그림 다 알고 있으니까 이것만 알고 가시면 돼요. 큰 그림 다 그려놨고 우리는 제공할 것들이 있다. 그리고 뭐 MRO 사업이나 이런 해군 쪽 군함 같은 경우도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그 안쪽에서 움직일 거니까 괜히 일일비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 오히려 오늘 그리고 내일에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죠. 그렇다라고 하면 다음 주까지는 옵션 만기일도 있고 이렇게 또 얘기가 좀 많이 나오다 보면 후폭풍 정도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있는데 그 변동성이 위아래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아래로만 꺼지거나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큰 그림 그렸죠? 그러면은 코스피가 긍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 전체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돼서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면 제가 이 말씀을 작년 10월부터 드렸습니다. 여러분 11월에는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나서 후폭풍은 좀 있을지언정 그 이후에는 우리가 기다리는 상승이 나오는데 코스닥이 먼저 올 것 같아요. 아무리 늦어도 어떻게 올라간다? 1월 효과가 있다. 기억나시죠? 1월 효과는 어디로 간다? 코스닥으로 간다. 1월의 테마라고 해서 매년 1월만 되면 움직이는 섹터들이 있다. 어떤 섹터? 성장주 섹터들이 움직인다. 그 핵심에 CES가 있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다. 여기에 해당되는 섹터들 중에서 움직임이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1월 효과가 코스닥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요? 1월 효과는 2월까지 연장이 된다. 자, 보시면은 코스닥 어때요? 1월부터 해가지고 쓱 올라서 2월까지 연장이 되죠. 그리고 나서 큰 그림 그려드릴 때 만약에 2월에 안 끝나고 3월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4월 굉장히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된다. 3월 하순에서 4월에 감사보고서 이슈부터 시작해서 강력한 하락이 한번 나올 수 있다. 3월까지 가면 안 된다. 그래서 2월 달까지 올라가고 3월에는 좀 쉬어가는 게 낫다라고도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제가 작년 12월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던 시장의 큰 그림입니다. 맞죠? 기억나실 거예요. 지금 주식 클래스가 작년 12월 19일 날 이제 처음 시작했으니까 그날부터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2월 하순부터 귀신같이 조정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큰 뷰를 몰랐다라고 하면은 지금 굉장히 불안해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에요. 올라갔던 거를 다 내준 것 같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아니라고 있습니다. 이 쉬는 구간이 예정되어 있었고 그리고 3월 하순부터 해서 4월에는 이제 뭐 불확실성이 일부 하나씩 해소가 되어 가면서 뭐가 나온다? 이제 코스피 쪽이 같이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렸죠. 코스피 쪽에 금융주들 이제 그 뭐 권리랑 나오고 이제 주주총회 하고 하면서 밸류업 관련주들 올라오고 하면서 뭐 삼성전자는 올라오면 좋고 안 올라오면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 수급 들어오는 거 확인됐고요. 최근에
수급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산 주식 뭐예요? 삼성전자입니다.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죠. 그리고 밸류업 관련 쪽으로 해서 다시금 주총 시즌 이후에 또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다.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12월에 말씀드렸던 뷰가 그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전까지 1, 2월까지 코스닥이 강했다라고는 3, 4월부터는 코스피도 같이 강해져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면서 움직이게 된다. 아직까지 여러분들 감이 안 오시죠?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더 안 내려가면 다행이지 않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아니라고 했어요. 명확합니다, 이거는. 3월 말부터 해서 바뀌는 이 수급 동향이 4월, 5월, 6월에 여러분들 계좌에 싹 스며들면서 좋은 구간을 다시 한번 만들 거고요. 그리고 이 구간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730 별로 의미가 없고요. 만약에 이 구간을 이제 급락이 발생하면서 뭐 트럼프에 대한 관세나 여러 가지 발언이나 이런 대외적인 변수, 기업의 문제가 아닌 대외적인 변수 때문에 밀리게 돼서 만약에 이게 역회된 숄더 모양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780포인트 강력한 저항 구간인데 이 구간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라고도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 돼요. 4월에서 5월 사이에 이 구간을 여러분들이 다음 주까지는 조금 쉴 수 있지만 돌파하는 거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관세 때문에 걱정 많으신 거 아는데 그렇게까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우리나라 이미 무기랑 뭐 외교적인 부분이랑 준비가 다 돼 있고 원하는 걸 이미 미국에서 힌트를 다 줬어요. 왜 줬느냐? 시간이 없으니까 힌트를 미리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렇게 협상을 하면 우리가 받아줄게라고 힌트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조건 다 내줄 수는 없으니까 적절히 서로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득을 잘 취하면 된다라는 거. 과거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트럼프 1기랑 다르게 우리가 이번에는 양쪽에서 중국에서도 우리를 원하고 있고 한알령 해제하고 있죠. 미국에서도 우리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시 한번 도약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은 시황 걱정 안 해도 된다. 일일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시황 코너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라고 하면은 종목 동향이나 섹터 동향 필요하시겠죠. 어떤 종목을 사야 되고 어떤 섹터를 사야 되는지 오늘 제가 낱낱이 밝혀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선 파트너님의 이 시황 분석 들으면 참 마음 한켠이 좀 놓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 시장이 위쪽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는 이 파트너님의 뷰는 달라진 게 없다라는 말씀과 함께 관세 걱정을 어떻게 좀 풀어나갈 수 있는지 해답을 얻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과 여러분들 장중에 함께하는 공간이 있어요. 엠밴드를 저희가 만들어놨는데 이쪽으로 입장해 주시면 장중에 이런 코멘트들을 실시간으로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큰 이슈가 나오고 시장이 초반에 급락을 할 때 이런 내용도 여러분들이 장중에 들어보신다면 굉장히 또 안정적으로 시장을 헤쳐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선 파트너님과 함께하는 공간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릴게요. 지금 QR코드 띄워놨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한번 켜주세요. 카메라를 켠 핸드폰을 지금 TV에 이 QR코드 앞에 잠깐 대고 기다려주시면 링크가 하나 나오실 거거든요. 그 링크 클릭하고 M밴드로 바로 지금 입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돈줄 선생 이재선 파트너님께 장중에 이런 시황 무료로 분석 들어보실 수가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 또 이런 시장에서는 파트너님이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신지 실시간으로 역시 브리핑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모두 저희가 장중에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주식 클래스 함께하고 계시다면 바로 QR코드 스캔해서 M밴드로 입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내용들 무료로 전달드릴 거고요. 또 오늘 잠시 후에 파트너님이 말씀해 주실 강의 자료들, 기법 자료들 다 무료로 여기 업로드까지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 내용들도 한번 여러분들 차근차근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지금 같은 시장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종목을 찾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R코드 스캔도 가능하고요. 지금부터 문자도 받고 있습니다. 이재선이라고 파트너님 이름 적어서 샵 3772번으로 저희한테 문자 보내주세요. 답장으로 링크 드릴 예정이고요. 그 링크가 바로 M밴드로 바로 입장하는 링크니까요. 문자로도 여러분들 많은 참여 지금부터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마음이 참 안정이 되는 시황 분석이었고요. 잠시 후에 실전 주식의 기술 통해서 지금 같은 시장 어떻게 종목 발굴해야 하는지 돈줄 나는 방법 배워보겠습니다. 다음 코너에서 함께 하시죠.
실전 주식의 기술 코너입니다. 지금같이 관세 전쟁이 다시 한번 펼쳐졌다면 관세 전쟁에서 수혜가 예상되는 그런 전통적인 종목들 있잖아요. 네. 그런 종목을 사야 되는지 아니면 또 다른 새로운 종목들을 찾아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 네. 지금 같은 이런 시장에서 돈줄 날려면 어떤 종목 좀 봐야 될까요? 네, 관세 전쟁하면 제가 작년 12월에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관세 전쟁에도 우리가 잘 버틸 수 있을 만한 이런 종목들을 보면 된다 해서 조선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 재건주라든지 이런 쪽을 보면은 좀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엔터 콘텐츠 쪽 좋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불안하다라고 하면 중국하고 너무 큰 대립이 있을 것 같다. 불안하면은 뭐 히토류 쪽을 볼 수 있다. 한 종목 정도는 크게 오르진 않는데 당일날 잠깐 반짝하고 올라간 다음에 그 피레침처럼 윗골이 쭉 달고 밀리니까 그거 컨트롤이 가능하신 분들, 장중에 시간이 남으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좀 여유 있으신 분들만 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도 이 히토류 관련주나 이런 종목들만 보면 되느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다른 섹터를 들고 왔으니까 집중해 보시면 되고요. 조금 전에 알려주신 저희 그 M밴드라고 돼 있는 교육방에 제가 방금 이렇게 설명 주실 때 잽싸게 자료를 올려왔습니다. 오늘은 다운받아서 보면서 강의 참여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실전 주식의 기술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관세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니까 빠르게 넘어갈게요. 한국 25%, 제가 낮에 다 정리해드린 겁니다. 중국이 타겟이었는데 34%. 우리나라 뭐 꽤 높게 나왔다. 그리고 중국 높게 나왔다. 당연히 아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약간 예상 밖에 베트남이 46%라는 거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저도 놀라기는 했는데요. 어느 정도 암시는 돼 있었어요. 이런 얘기가 어제도 그렇고 계속 나왔던 게 있습니다. 베트남이 가장 악질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정말로 이 국가가 악질이다 뭐 이런 것보다는 관세를 우회하는 우회로로서 베트남을 많이 이제 활용한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높을 건 예상했지만 46%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은 우리랑 비슷해요. 1% 차이예요. 24%. 그리고 유럽도 20%. 전체적으로 우방이나 적국이나 할 거 없이 다 관세를 세게 올렸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최소 20에서 25% 정도가 기본이고, 그리고 멕시코나 캐나다는 기존 방침 그대로 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체크하시고 특이사항은 이거죠. 반도체, 구리, 의약품 같은 쪽은 제외. 자동차 같은 경우, 철강 같은 경우 기존의 관세를 미리 발표했기 때문에 그냥 유지한다. 기존 관세대로 간다라는 겁니다. 뭐 유지가 아니라 그냥 기존에 먼저 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인 겁니다. 이렇게까지 정리하시면 여러분들 깔끔하죠?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수치만 보면 되는 거고요.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관세 부과하는 건 우리 알고 있던 사항이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피해보지 않기 위해서 지난주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관세를 미리 부과했다, 자동차 부분. 그래서 트럼프의 이 좀 불편한 표정과 함께 현대기아차가 직격탄을 맞지 않았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가 미국 수출액이 이만큼 늘어나서 347억 달러까지 올라갔는데 일본이 8.2%, 한국이 8.6%, 일본보다 지금 미국 판매량이 이렇게 더 올라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만큼 현대기아차의 이 기술력 그리고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죠. 글로벌 판매량 3위까지 치고 올라갔다라는 거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 이렇게 보여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한번 수치로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메타플랜트 기억하시죠? 작년에 완공이 돼서 올해부터 작년 말에서 올해 양산을 시작한다라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죠. 메타플랜트에서는 지금 30만 대 생산이 가능한데 이거는 전기차 하이브리드 쪽으로 생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새로 지은 공장이니까 자연스럽게 미래를 대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30만 대 정도를 생산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중에서 40% 정도가 기아차다 보시면 돼요. 그럼 60%는 현대차가 되겠죠. 그래서 뭐 지금 요 구간에서는 뭐 18만 대, 12만 대 정도로 나뉜다 생각하시면 되고 추후에 지금 50만 대까지 증설한다라고 하죠. 지난주 31조 투자 우리 다들 기억하고 있죠. 50만 대까지 증설한다라고 합니다. 요거 체크하시면 돼요. 3년에서 4년 정도 걸린다라고 해요. 체크하시면 되고 현대차는 엘라바마 공장에서 기존부터 36만 대 정도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기아도 조지아 공장에서 35만 대 정도를 생산하고 있고요. 여기서 조금 더 늘릴 수 있다라는 뭐 얘기도 있는데
크진 않은 것 같아요. 기껏해야 뭐 한 37만 대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기아는 대신 멕시코에 공장이 있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도 30만 대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래 조지아 공장에서 한 32만 대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었는데 35만 대까지 생산한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아차 같은 경우는 멕시코에 대한 보루가 하나 더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그럼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몇 대를 미국에 판매를 했느냐라고 하면은 170만 대 정도를 판매했습니다. 170만 뭐 5천 몇 대라고 하는데 171만 대라고 해도 되고 어차피 올해는 조금 더 팔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세가 부과돼도 현대차에서 가격 안 올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당장은 일단 안 올리니까 170만 대 조금 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는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기아차 요 구간 그리고 현대차에서 이렇게만 합쳐도 100만 대 정도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메타플랜트에서 일부 나오는 거까지 하면은 약 한 120만 대 되지 않겠느냐, 100만 대에서 120만 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요. 그러면은 비는 거 뭐예요? 풀캐파를 가동하면은 한 50만 대 정도 비는 거고 풀캐파를 가동 못한다. 왜냐하면 비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차종별로. 그래서 풀캐파가 아니어도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한 60% 정도는 이제 미국의 생산량 최소로 잡았을 때 59% 정도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고 많게 잡으면 한 76%까지 생산할 수 있다라고 해요. 70% 이상은 좀 나중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한 60% 전후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35% 전후됩니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 근거 수치를 다 계산해서 알려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는 생각보다 여러분 타격이 좀 적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하나 생각해 보셔야 돼요. 3월에 이제 4월부터 자동차 관세가 부과될 거니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현대차의 자동차를 미리 구매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다들 뭐 4만 대 이상 이렇게 구매를 했다라고 하는데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진짜 피해자는 이라고 앞에 서두에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진짜 피해자 중에 저는 여기가 피해자입니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도 설명드렸는데 한국 GM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양의 90%를 미국으로 수출을 해요. 여러분들 주변에 쉐보레 타시는 분 많이 있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했던 거 기억나시죠? 제 주변에 한 명 있습니다. 제 주변에 한 명 있는데 많지는 않아요. 예, 많지 않아요. 전기차보다 보기 힘든 게 쉐보레 차입니다. 다 미국으로 수출을 해요. 그럼 이게 47만 대 작년에 수출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50만 대 정도가 관세를 맞는다라고 하면은 한국 GM 자체도 47만 대의 관세를 때려 맞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관세입니까, 여러분? 누구를 위한 관세입니까? 이 부분이 GM 쪽에서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한국에서 이제 작년에 흑자 전환됐어요. 그동안 계속 적자를 보다가 대우자동차 인수한 다음에 적자 계속 보다가 작년에 흑자 전환됐는데 관세 맞아가지고 다시 적자로 돌아서면 GM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미국에서 가장 큰 자동차 회사인데 이해가 되시죠? 이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협상을 할 생각으로 가고 있고 현대차는 위대한 기업이고 그리고 31조 투자하면서 미국 내 생산을 계속 강화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미국 내 입지가 탄탄해질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동차 부분 같은 경우는 저는 크게 여러분들이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미리미리 준비를 잘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불편한 사항은 단기간 동안엔 나올 수 있겠지만 6월 이전에 다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다시 한번 제 뷰를 말씀드릴 테니까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아 북미 생산량만 총 캐파 다 하면 85만 대, 작년에 79만 대 팔았는데 나중에 이제 생산량 증산까지 다 마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생각보다 현대차보다 기아가 오히려 피해는 미비하지 않겠냐, 조금 덜 받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장 봐도 GM이 더 큰 피해를 받는다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지금 그래서 가격 어때요? 지금 9만 원 이탈했다가 오늘도 회복을 했는데 이 구간이면 저는 너무나도 싼 구간이고 너무나도 기분 좋은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을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기관과 외국인들도 최근 3월부터 해서 기아차, 현대차 매수를 하고 있죠. 물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최근 한 일주일 정도 관세 부과된 다음에 매도를 하고 있는데 기아 같은 경우는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매수 물량이 잔량이 남아 있고요. 이 기관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3월부터 해서 120만 주 이상을 매수를 해서 들고 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 보면 코스피에서 메이저 매수 4위에 올라 있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생각보다 자동차 위험하게 안 본다. 그중에서 기아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들 모두 다 제가 방금 계산해드린 거 그 이상으로 철저하게 계산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기관과 외국인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믿고 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진짜 피해자 정말로 자동차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기존부터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어요. 1월 15일 날 아진산업 소개해드렸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바닥권에서 이제 이탈했다가 어떻게 보면 이게 역헤드앤숄더 모양을 만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고 이제 회복되기 시작하니까 여기서 눌림목 나올 때마다 사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그냥 편하게 사도 제가 볼 때는 요 3,000원 구간 정도 어렵지 않게 갈 것 같다. 그리고 3,000원을 넘어가면서부터가 진짜 출발이다. 기존에 한번 돌파 시도하면서 거래대금 실었는데 한 번에 돌파 못해도 괜찮다. 거래대금 한 번만 더 실어주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넘어간다라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후에 3,000원 구간을 이렇게 한번 넘어가면서 돌파 시도를 했죠. 그리고 거래대금 실었죠. 바로 못 넘어가도 두 번째까지 매물을 소화해놨으면 다음번에 이번에 올라오면 3,000원은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기대해 다시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처럼 눌려있는 구간에 관심 가져볼 수 있다. 벌써 28%라는 수익률 나오고 있죠. 자, 화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권에 이렇게 있는데 이제 수급이 막 들어오기 시작한다. 우리 화라산 기법 배웠죠.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장대 양봉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된다? 이 고점 대비해서 음봉이 이렇게 나온다. 그리고 요 음봉 저점보다 위쪽으로 살짝 올라가서 다시 한번 눌린다. 두 번의 눌림이 나온다. 그리고 최소 3분의 1 이하 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절반 이하까지 내려왔죠. 너무나도 좋은 이 패턴을 완성을 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라가면 되는데 10,000원이 목표가였는데 1차 목표가 10,000원에 한 호가 못 미쳤습니다. 9,950원. 제가 그래서 50원만큼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를 드렸었는데요. 어차피 조금 있으면 또다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올라갔다 다시 눌려있는데 이 눌린 구간에서 여러분들 관심 가져보면 너무나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자동차 업종 지난주에 강조해드렸고 지난주에 중요한 구간이었는데 이번 주까지 해서 다시 또 멋진 구간이 왔어요. 그래서 자동차 업종은 다시 한번 강조해드려야 되고 외국인들이랑 기관들이 이 자동차 업종에 관심 갖는 거 보니까 생각보다 피해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그리고 현대차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트럼프가 위대한 기업이다라고까지도 칭찬을 한 거 보니까 지금 아주 좋은 구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자, 그래서 제가 방금 이제 이렇게 설명드린 내용들 강의 자료 올려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굉장히 빠르게 다시 한번 촬영 방법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네. 확인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들 다운받아서 보면서 자료 보면서 같이 한번 보시면 오늘 포트폴리오 완성하는 거 어렵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예, 자동차 이야기 오늘 좀 집중적으로 해주셨어요. 많은 분들께서 그 파트너님의 강의 자료 오늘 참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빨리 알려드리려고 했습니다. 아진산업이랑 화신 모두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종목이고 저희 방송에서 돈줄 종목으로 이번 연도 초에 언급을 해주셨던 종목들입니다. 종목이 뭐 40%, 50% 넘게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발굴하는 방법도 들어있는 강의 자료도 저희가 오늘 이미 올려놨습니다. 파트너님이 조금 전에 올려주셨기 때문에 함께하는 공간 입장만 하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입장 방법 한 번 더 안내 도와드릴게요.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정사각형 검은색 박스 여러분들 보이시죠? 이게 요즘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그 QR코드라는 겁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그 지금 QR코드를 여러분들이 한번 잠깐 찍어주시면 돼요. 핸드폰을 TV 앞에 잠깐 대고 기다려주시면 링크가 하나 나오실 거거든요. 그게 바로 QR코드를 스캔할 때 나오는 링크입니다. 링크 손가락으로 꾹 클릭해 주시고 파트너님과 함께하는 엠밴드에 지금 바로 들어와 주세요. 파트너님이 이미 이 텐베거 포트폴리오 만드는 기법 자료, 강의 자료 여기에 다 올려두셨기 때문에 입장만 하시면 강의 자료는 무료로 다운로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미 좀 받고 계신 것 같아요. 아직 못 받으신 분들 서둘러서 입장해 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강의 자료 무료로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화신이나 아진산업 같이 이렇게 급등 나오고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만한 종목들 파트너님이 장중에 여러분들께 또 알려드리고 계시니까 장중에 이런 브리핑도 무료로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지금 바로 함께해 주세요. 샵 3772
2번으로 문자도 받고 있습니다. 이재선이라고 파트너님 이름을 적어서 저희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몇 초 후에 저희가 답장을 한 분 한 분께 다 드리고 있는데 답장에는 링크가 하나 오실 거거든요. 그 링크가 동일하게 M밴드로 바로 가는 링크니까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하신 방법 선택해서 M밴드로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면 텐베거 포트폴리오 오늘 사용하고 있는 강의 자료도 무료로 받아가실 수가 있고 장중에도 파트너님께 종목과 시황에 대한 분석 무료로 들어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시장을 조금 더 보도록 합니다. 오늘 시장에서 종목들 좀 분석을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관세에 의해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이 각광을 많이 받았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들 분석해 주시겠어요? 네, 어떤 종목인지 뜸들이지 않고 또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집중해 주시니까 빠르게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메이저들이 지금 어떤 쪽에 관심을 갖고 있나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죠. 코스닥 쪽으로 쓱 넘어가 봤더니 메이저들은 이런 종목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주성엔지니어링, 그리고 리가캠바이오, 휴젤, YG엔터테인먼트, SM, 동진세미캠 등등등등 있죠. 자, 그러면은 뭡니까? 반도체 관련주들이 있고 그리고 바이오주들이 있죠. 자, 반도체 의약품 이런 쪽은 구리 이런 쪽은 뭐예요? 관세 부과 안 한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외국인들은 미리 눈치를 채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기관들도 이미 예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실제로 반도체에 부과하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피해를 보는 게 미국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비켜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 엔터 업종이나 콘텐츠 업종 같은 경우에는 기존부터 말씀드렸지만 관세 무풍지대 쪽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분야였죠. 그러니까 그쪽을 미리 이렇게 다 모아놨던 것 같아요. 예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업종들 외에는 이 15위권 안에 수급이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지난주부터 왜 수급 강조해드렸는지 아시겠죠? 기관과 외국인들이 눈치 빠르게 먼저 집중해서 매수하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관세를 이렇게 피해갈 수 있다. 크게 여러분들이 흔들림이 나오더라도 어차피 빠르게 회복돼서 제일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드린 게 바로 이런 거예요. 확인이 되시죠? 여러분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간은 3월 초부터 오늘까지 수급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근 한 달 동안 수급이 이렇게 반도체, 의약품, 엔터 콘텐츠 이런 쪽으로 모여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반도체 무풍지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 사진 같이 보이는데 이거 AI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 제가 AI로 그려줘라고 해가지고 디테일하게 넣었는데 뭐 말은 이렇게 썼습니다. 샘 울트먼하고 일론 머스크하고 이제 나오는 모습을 이제 미래의 도시랑 해가지고 만들어줘라고 했더니 굉장히 좀 잘생기게 만들어줬네요. 자, 여러분들이 체크해서 재밌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반도체 무풍지대라고 했습니다. 요거 자료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K하이닉스 HBM 생산량입니다. 시작할 때는 3만 장 정도로 2023년에 시작을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HBM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가능성 있고 미래 기술이겠지, 좋아지겠지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이렇게 지금 이렇게 뭐 인지도 면에서 더 앞서 나갈 정도로, 물론 전체적인 거야 당연히 아직도 삼성전자가 앞서지만 HBM 쪽으로 해서 시장을 이렇게 앞서 나가고 삼성전자 혁신해서 뒤쳐졌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죠. 이럴 정도로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주도주 하면은 SK하이닉스가 가지 삼성전자는 저 아래로 이렇게 곤두박질치기 바쁜 이런 시기였다라는 게 2023년에 3만 장으로 시작해서 2024년에 10만 장, 그리고 올해는 14만 장까지도 늘어납니다. 캐파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3만 장에서 10만 장 늘어나면서 사상 최고치 실적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SK하이닉스의 반도체 부분이 HBM에 힘입어서 삼성전자 전체 이익 부분을 뛰어넘는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왔을 정도죠. 올해 14만 장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뛰어난 실적을 보여주겠습니까? 거기다 레거시 반도체 업황도 회복이 되고 있다라고 하고 소캠 쪽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차세대 반도체 준비하고 CXL 차세대 반도체 준비가 되어 있고 유리기판 쪽으로 SK의 같은 그룹 계열사의 SKC가 있죠. SK 앱솔릭스는 이미 SKC의 자회사로서 미국에서 공장을 지어놓고 미국 기업에다가 테스트 제품을 공급하면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협업만 하고 있습니까? 최근에도 이제 작년 말이었죠. 1억 달러 보조금 받았죠. 그 전에도 7,500만 달러의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발열량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엔비디아의 구세주가 될 수 있는 게 이 바로 유리기판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HBM과 유리기판 이런 모든 차세대 반도체, 뭐 소캠하고 CXL 이런 쪽을 다 망라해서 앞서 나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인식이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이닉스 얼마나 안정적입니까? 거기다가
2025년 14만 장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말에 계획이 바뀌었어요. 하반기 가니까 17만 장이래요. 하반기 3만 장을 더 생산을 해야 된대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기존엔 범용 반도체로 중심으로 해서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센터를 지배했었는데 이제는 브로드컴이라는 새로운 강자가 등장했죠. 주문형 반도체, 맞춤형 반도체 시장의 틀을 열기 시작하면서 이제 하반기부터 양산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HBM을 잘 만드는 SK 하이닉스한테 3만 장 공급을 받고 삼성전자랑 마이크론에 또 추가적으로 받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장성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엔비디아에 공급하는 것만 해도 뭐 이제 50% 마진을 남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브로드컴은 더욱더 큰 마진을 남기지 않겠습니까? 본인들이 무리해서 더 생산을 해주는 거니까요. 이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반도체 종목들이 왜 최상단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좋아하고 매수하는지에 대해서 쉽게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 지금 올라갔다가 지금 뭐 눌림목 나오고 하는 거 별로 신경 안 써도 된다. 지금도 뭐 19만 원 흔들고 하는 거 재밌어요. 그 현대차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19만 원 흔드는 거 기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엔터 콘텐츠나 이런 의약품이나 우리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 탑픽입니다라고 알려드렸던 휴재 추가적인 상승까지 나왔었죠. 제가 말로 없는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기회입니다 말씀드리고 이 시간에도 지난주에도 여러분들 외국인들 기관들이 가장 코스닥에서 많이 매수한 종목 휴젤이었습니다라고 설명드렸어요. 일주일 만에 순위가 조금 바뀌긴 했지만 아직도 베스트 탑5 안에 들어있다는 거 체크하시고요. 25만 원 이탈했다가 회복되는 이 구간 너무 좋습니다라고 설명드리고 나서 어떤 움직임이에요? 벌써 40.60%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50만 원 넘어서 활활 타오르는 이런 주가 행진을 또다시 보여줄 수 있다. 최근에 이렇게 횡보하면서 이제 힘을 모아놓고 35만 원 돌파해서 여기 만약에 안착한다라고 한 번 더 위쪽으로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40만 원 구간 근처에 건드리던 아니면 돌파 시도를 하던 하면은 또다시 우리가 목표했던 1차 목표치 35만 원을 넘어 2차 목표치 40만 원까지도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1차 목표치는 30만 원이었죠. 그리고 35만 원 중간 목표치고 40만 원까지. 제가 목표치를 좀 높게 설명드렸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목표치가 40만 원입니다. 그리고 40이 끝이 아니라 거기서도 저항 한번 받은 다음에 돌파해서 더 높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톡신 시장이 이제 뭐 메디톡스, 휴젤 그리고 이제 뭐 대웅제약 해가지고 우리나라끼리 계속 싸우면서 미국 진출할 때 제동이 걸리다가 그 사이에 휴젤이 메디톡스를 제치고 이제 보톡스 시장 우리나라 톡신 시장 1위까지 올라왔죠. 1위 제품이 이제 미국 시장을 점령하기 위해서 진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을 제패하고 그리고 뭐 유럽이나 뭐 중국에서는 워낙 뭐 아직도 뭐 지금도 인기가 많은 상황이고 오죽하면은 우리나라로 관광으로 해서 성형 관광 같은 경우로 오고 피부 미용 관광으로 오고 하고 있죠. 그래서 미용 관광에 계속 오고 있다라는 거. 3월 되면은 이제 개강을 하면서 학생들이 학교에 다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비수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때 성형외과랑 피부과는 의료 관광 쪽이 성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성수기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 이제 조금 지나면은 봄 지나면은 뭐가 와요? 여름 방학이 오죠. 그때 또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국내 시장은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 미국 시장까지도 재패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는 심증을 가지고 오면서 우리가 휴재 같은 종목 앞으로도 계속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코너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제 관세 무풍지대 종목들 그리고 자동차나 뭐 반도체나 이런 종목들, 섹터들, 업종들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도 되겠다라고 안심이 되신다라고 하면은 포트폴리오를 한번 구성해 봐야겠죠. 제가 이 포트폴리오 구성 시간, 종목 소개 시간 오래 잡아먹지 않는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한 5분만 집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입장하시는 방법 확인하시고 자료 받으시고 제가 중간중간에 대응 전략 필요할 때마다 M밴드 교육방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매도가 어려워요 하지 마시고 오셔서 제가 대응 전략 다 적어드리는 거 숫자로 적어드리잖아요. 35만 원, 40만 원 적어드리는 거 이번에 돌파 가능성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그냥 매도가 맞습니다라고 제 의견 드리니까 그 의견 매도 타이밍이 어려워요 하지 마시고 제 의견과 함께 여러분들이 판단하기 너무 쉽게 올려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여 방법 확인하시고 종목 하나당 딱 1분씩만 저한테 할애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포트폴리오까지
완성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전 맵의 공략주 들어보기 전에 마지막으로 파트너님과 함께하는 방법 안내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방송의 마지막 소개가 될 것 같아요. 아직 입장 못한 분들은 조금 서둘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송 시간 끝나면 이제 QR코드가 여러분들 닫혀가지고 함께하는 공간에 입장을 못 하시거든요. 지금 TV 함께하고 계시다면 바로 스캔해서 한번 입장을 해주세요. QR코드 크게 띄워놨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여기 지금 TV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한번 촬영을 해주시면 스캔이 되실 거예요. 몇 초 후에 나오는 링크 손가락으로 꾹 클릭해 주시고 엠밴드로 바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 파트너님이 이미 올려두신 포트폴리오 강의 자료 다운로드 다 하신 것 같아요. 아직 못하신 분들은 빨리 들어오셔서 가져가셔야겠죠. 무료로 드리는 10백업 포트폴리오 만들 수 있는 강의 자료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또 장중에 파트너님과 함께 하시면서 파트너님은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시는지 또 지금 같은 시장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시황 분석이나 종목에 대한 브리핑 무료로 받아가실 수가 있으니까 이런 내용까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선이라고 건당 100원 발생하는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함께 할 수 있는 거 아시죠? 답장으로 저희가 링크 드리고 있으니까 답장에 오는 링크 클릭해도 엠밴드로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최대한 많은 분들 참여해 보시고 파트너님의 강의 자료들 그리고 종목들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시간이 없네요. 한 종목당 1분씩 또 소개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실전 매매 공략주 코너고요. 그 전에 지금 주식 클래스에서 함께하고 계신 내용들 저희가 참고 자료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말씀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목 이제 열어보겠습니다. 뜸들이지 않고 오늘도 바로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어떤 종목 준비하고 계세요? 네, 뜸들이지 않고 말씀하라고 하셨으니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화신입니다. 조금 전에도 보여드렸죠. 현대차의 1차 협력사로 항상 먼저 움직이는 종목들 하면은 성우하이텍, 화신, SL이다라고 설명드렸고 그 뒤에 후발주로 움직이는 게 아진산업, 현대공업, 세종공업 등등 많은 기업들이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선발대가 되겠죠. 화신 편안하게 보시고 기존의 차체 셰시 그리고 배터리팩 케이스까지도 여러분들 공급한다라는 거 생각하시면은 이번에 지금 메타플랜트에서도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기업 중 하나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양산하면서 이제 점점 더 이제 생산량이 확대된다라고 하면 퀀텀 점프 기대감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7,680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너무 좋은 구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봐도 가장 좋은 눌림목 구간까지 내려와 있죠. 그래서 1차 목표치 지금 올라간다라고 하면 15,000원 꽤 높습니다. 10,000원 지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는 그냥 지나가는 과정이다. 종가로 7,000원이 타라면은 리스크 관리만 한번 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제가 이 종목도 32만 원 아래서만 매수해야 되고 저는 28만 원까지 기다리고 싶습니다. 제가 28만 원 기다리고 싶습니다라고 말씀드린 종목이 작년에도 하나 있었어요. 연말에 제가 11월 달에 정확하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조금 더 갈 자리는 있는데 내려갈 자리가 더 큰 것 같습니다. 32만 원에서 28만 원까지 내려오면 좋겠습니다. 27만 원 갔다가 지금 가격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대로입니다. 그만큼 이제 멋진 움직임을 보였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기업에 대한 설명은 필요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삼성에서 인수하는 협동 로봇 시장 그리고 의료용 로봇의 시장의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뭐 27만 원 구간에 위치해 있는데 27만 원 전후에서 그냥 매수하시고 40만 원 기존의 고점 부근이죠. 이 구간까지 어렵지 않게 올라간다. 밑으로 내려가면 25만 원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한다 생각하시고요. 다음은 YC캠입니다. 유리기판 쪽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최근에 많이 올라왔을 텐데요. 사실은 HBM3 쪽이 먼저입니다. 이쪽으로 해서 스핀 코팅 소재 쪽 양산으로 해서 공급한다라는 거 이미 얘기가 들려오고 있으니까 먼저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유리기판 그리고 그 외에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까지 모으고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종가 뭐 22,000원인데 이 구간 아주 좋습니다. 눌려 있다는 거 여러분 보이시죠? 박스권 하단이고요. 1차 3만 원이고 그 이상 갈 거라고 봅니다. 19,000원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 한번 한다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종목 히든 종목입니다. 자, 레땡입니다. 그동안 제가 히든 종목을 너무 길게 들여다가지고 맞추기 어렵다라고 하셔서 오늘은 또 심플하게 한번 가져와 봤으니까 치과용 의료기기 중에서 레이컨텀으로 해서 FDA 승인받고 레이컨텀 5D 쪽으로 해서 다음 달에도 이제 이번 달이죠. 이번 달부터 해서 또 승인 예정이 되어 있는 기업이니까 참고하시고 중국 소비 회복 기대감,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대응 전략은 간단합니다. 1차 목표치 10,000원이고요. 7,400원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 한번 한다라는
있다는 거. 이 종목 궁금하시면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강의 자료 받으신 거 확인하시고 그리고 제가 또 정답 알려드릴 테니까요. 방송 끝나고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 종목은 히든 종목이네요. 레땡이라는 두 글자 종목인데 종목명 궁금하시다면 지금 QR코드 바로 스캔해서 여러분들 입장해 주세요. 파트너님께서 종목 바로 올려주신다고 하니까 종목 마지막으로 확인해 가셨으면 좋겠고요. 무료로 저희가 한 종목 드리고 있으니까 선물까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재선 파트너님과 함께했습니다. 참 관세에 대한 너무나 자세한 브리핑 해주셨기 때문에 너무 많은 도움이 됐던 시간인 것 같네요. 파트너님과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파트너님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클래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내일 밤 9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